안녕. 우리 지난 시간까지 원소에 대해서 알았어. 주기율표 배우고 그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특징. 같은 조국에 존재하는 애들이 왜 성질이 비슷한가?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이었지. 그럼 그 성질이 특별한 애들, 그 특별한 족들은 누가 있었나? 라고 하면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정도 했었지. 그치? 원소에 대해서는 대충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궁극적으로 도대체 이 복잡한 세상, 이 다양한 것들이 무한에 가깝게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나, 어떻게 만들어졌나에까지 가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였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 이 모든 인류가 평생, 전생에 걸쳐서 알고 싶어 했던 거지. 좀 더 가보자,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런 형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바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야. 중3 때 간단하게 배웠더라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는 거야. 많이 어려워지지 않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왜 이런 모양일까? 잠깐 볼래? 뭔지 알아 이거? 애니메이션이야?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야. 그랬다는 뭐 들어있니 저 풍선에? 풍선에 뭐 들어있지? 헬륨이 들어있어요. 헬륨 들어봤지? 보통 헬륨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뭐 TV쇼 같은 데서 풍선에 헬륨 넣고 쭉 들이마시면 목소리 막 얇아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많이 나오지. 헬륨은 18쪽 원소야. 18쪽 원소.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 한 개의 원자로만 존재하는 애들, 바로 18쪽 애들인 거지. 얘네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이런 거야. 과학자들은 최초에 이 원소라는 걸 깨닫고, 원자과 전자를 깨닫고 이제 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갔을 때 좀 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긴 거야.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얘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소는 118개 로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원소가 이렇게 무한한 것들을 만든다는 건 나름의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가 궁금했다고. 도대체 쟤네는 왜 붙어 있을까? 왜 결합을 했을까를 궁금해 하다가 눈을 돌린 게 바로 18쪽 아이들이야. 왜냐면 왜 결합을 하는지가 궁금한 와중에 18쪽을 봤더니 쟤네는 결합을 아예 안 해. 지 혼자, 원자 혼자만 돌아다녀. 그럼 쟤네는 왜 결합을 안 하지? 즉, 결합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인 거야. 결합을 왜 안 해도 되는지 알면 결합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과학자들이 18쪽 애들, 결합을 안 하고 원자 혼자만 돌아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지. 그랬더니 이들한테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헬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2개였고 네온은 8개, 아르곤은 8개였어. 뭐야, 무슨 공통점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똘똘한 애들은 느낌이 왔지. 뭐냐면 바로 껍질, 바깥쪽 전자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가 꽉 차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헬륨은 2개, 네온은 8개, 아르곤은 8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 2개 차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 8개 차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엔 전자가 최대, 나중에 알았지만 18개가 차는데 8개만 차야 안정하거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자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한 정도로만 전자가 차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뭐야? 얘네는 다른 원소랑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원자 혼자 막 돌아다녀요. 그 이유가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찼을 때 가장 안정한 전자 수가 꽉 찼기 때문이야. 모두 안정해. 그래서 결합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는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라고 말하거든. 그때 이 전 시간에 말했어. 원자과 전자 수는 뭐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결합에 관여하는 애들이라고. 얘네는 결합에 관여하지 않아요. 결합을 자체를 하지 않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라는 말은 사실 틀렸지만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걸로 그냥 가자. 나중에 더 자세히 하고.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결합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결합을 한 다른 원자들은 왜 결합을 해?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봤더니 질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5개야. 얘 15족이잖아? 그치? 5개야. 산소는 16족이지.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6개야. 나트륨은 1족이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1개야. 다 18족 원소랑 같지 않아. 그럼 얘네는 결합할 때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그게 맞았다는 거지. 얘네들이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이유, 다른 원자들과 결합한 이유는 모두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이란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고온결합이 만들어지고 이온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질소나 산소는 네온처럼 되고 싶어하고 나트륨도 네온처럼 되고 싶어해. 그게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얘기 한번 해보자. 수많은 물질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 바로 안정해지기 위함이고, 안정해진다는 건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거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게 엄청난 거야. 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다 다를 것 같았잖아. 왜냐면 너무 다른 형태니까, 다른 모습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결국 요 단순한 이유,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위함, 요 너무나 초딩도 이해할 만한 요 단순한 이유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 이 단순한 개념이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걸 만들어지게 한 바로 그것이라는 걸. 엄청난 일이라는데 과학이 이래서 재밌는 건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다 그렇다는 거지. 고온결합과 이온결합이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 한 번 더 이온결합을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 하나야. 결국은 다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다 라는 거.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 더 정확히는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의 결합, 요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거든. 그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과정을 한번 이해해보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말하는데, 정전기는 멈춰있는 전기에 의한 끌어당기는 힘, 요걸로 결합한다는 얘기지. 정전기 별거 아니야.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왠지 정전기적 이러면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일반적으로 전기는 흐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에너지인데 얘는 흐르지 않는 전기라서 특별하니까 정전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자,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자, 보자. 왜 그런가를 보자.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어해, 원소들은. 그래야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니까. 근데 봐,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얘가 18족처럼 되고 싶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나트륨의 입장에선 하나의 선택지는 전자를 7개를 채워서 7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를 채워서 아르곤처럼 되는 방식과, 그치? 그러면 아르곤 18족처럼 된 거잖아. 또 하나는 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껍질 하나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네온처럼 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선택지가 있지. 뭐가 더 쉽겠냐? 고민할 것도 없지. 전자 7개를 어서 가져올 거며, 전자 7개를 가져왔을 때 얘는 양성자는 11개잖아? 11개? 그치? 근데 전자 7개를 가져오면 전자가 18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나트륨은 그냥 나트륨보다 7- 만큼 전자가 더 많은 상태, 음전하가 많은 상태가 된단 말이지. 얼마나 불안하겠냐. 전하를 가진다는 건 불안한다는 거야. 전하의 힘은 엄청 세거든. 엄청난 힘이야. 중력 같은 건 그냥 발라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힘이거든. 그 엄청나게 큰 힘을 자그마치 7- 갖는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지. 중력과 정전기력은 비교가 안 돼. 10의 20 몇 승 정도로 정전기력이 더 커. 정전기력이 중력보다 압도적으로 큰 힘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봐봐. 이렇게 하면 내 머리카락이 뜨는 게 보여? 뜬 거 보이지? 이게 바로 이 잠깐 만들어진 정전기력으로 중력을 이겼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중력을 이기니까 머리가 뜨지. 중력을 못 이겼으면 머리가 못 뜨겠지. 정전기력은 엄청나게 강한 힘이야. 근데 그 강한 힘이 자그마치 7- 고여있다고? 말도 안 되지. 나트륨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차라리 전자 하나를 버려서 Na+가 되면서 껍질 하나를 버려서 네온처럼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고 안 쉬운 길이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염화이온은 똑같은 이유로 생각해보면 염화이온은 17쪽이야.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라고. 염화이온 얜 왜 염소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이냐면 음이온은 우리가 소자를 화자로 바꿔서 불러주기로 했거든. 염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플로린 화이온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18쪽 원소처럼 되려면 선택은 두 개야. 전자 하나를 얻어서 8개를 만들든지 아르곤처럼 되든지 7개를 던져서 껍질 하나를 없앤 다음에 네온처럼 되든지. 방금 얘기한 이유로 당연히 얘는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거지. 그래서 쉽게 Cl-가 되려고 해. 얘는 쉽게 Na+가 되려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제 봐.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 원리는 이런 거야.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어. 이거 지금 나트륨 이온이, 여기 있는 건 나트륨 이온인데 원래 나트륨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트륨이 하나 있으면 얘는 전자 하나만 누군가에게 주면, 전자 하나만 누가 가져가주면 네온처럼 너무나 안정한 상태가 되는 아이야. 너무나 좋아. 제발 이 전자 하나만 가져가줘 라고 안달이 난 거야. 누구 내 전자 하나만 가져가줘 라고 안달이 난 거지. 나트륨은 그런 아이야. 얼마나 불안한 아이야. 전자 하나만 가져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애를 물에 넣으니까 그냥 좋다고 전자를 막 주면서 갑자기 수소를 만들고 폭발해버리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나트륨 금속이 불안한 거야. 염화이온도 똑같아. 얘는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 염소는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 염화이온이 되면서 너무나 안정해지니까 제발 누구 전자 하나만 이러는 아이라고. 그런 둘이 만났네?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그러니까 나트륨 금속이랑 염소 원자가 만났어. 어떻게 되겠어? 좋다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줄 거고 염소는 좋다고 전자 하나를 받겠지. 그러면서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Cl-가 될 거야. 너무나 쉽게. 서로 아주 윈윈이지. 근데 그러고 났더니 나트륨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줘서 전자 배치상으로는 네온처럼 안정해졌어. 근데 Na+, 왜냐면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인 아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전자가 10개가 됐잖아. 그럼 플러스 하나가 남겠지. 그래서 전자 껍데기에 있는 전자 배치상으로는 네온처럼 안정해졌는데 플러스 전하라는 불편함을 갖게 됐네. 염화이온 입장에서도 전자 하나를 얻어서 전자 배치는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아르곤처럼 됐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되면서 좀 불편해졌어. 그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결합하는 건 어때? 그래서 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된 거야. 이러면 이제 전하까지 서로 상쇄시키면서 아주 안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요런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인간관계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조금씩 불안한 두 존재가 만나서 말이야. 서로를 좀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가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상태가 되니까 결합을 하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랑을 하는 거지. 과학은 인생이야. 인생. 자, 다음. 아까 잠깐 말했는데 이 이온들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야. 양이온은 그냥 원래 원자 이름에다가 이온이라고 붙이면 돼.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어렵지 않아. 아주 쉬워. 근데 음이온은 화로 바꿔서 붙이는 거야. 염소이온인데 염화이온, 산소이온인데 산화이온, 황이온인데 얘는 소자가 없잖아. 황이잖아. 그래서 그냥 화를 그냥 붙이기만 해. 얘는 지금 소를 화로 바꾼 거잖아. 염소를 화로, 산소를 화로. 근데 얘는 그냥 화이온이라고 말해. 소가 없어도 화를 붙인다고. 얘는 수산 화이온.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옛날부터 불러온, 아주 옛날부터 이런 규칙을 정하기 전부터 고전적으로 불러오던 이름이야 얘네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특별한 원자단들에게는, 이런 애들 원자단이라고 말하거든.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들을. 이런 원자단인 이온들한테는 그냥 자기만의 독특한 이름들이 있어 보통. 그렇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이었고, 다음 공유결합 가면, 공유결합, 아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었지. 금속은 보통 원자과 전자가 적은 애들이라서 전자를 주고 싶어해. 아싸리 주고 싶어하는 애들이고, 비금속은 염소처럼 보통 원자과 전자가 많은 애들이라서 전자를 아싸리 얻고 싶어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서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얘는 전자를 주고 싶어하고 얘는 전자를 받고 싶어하니까 전자를 아싸리 하나 줘버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합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온 결합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온통 이런 결합만 있겠냐?
온 우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으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싸리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비금속과 또 아싸리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비금속끼리 만날 수도 있어요. 서로 전자를 달라고 안달이 나는 애들끼리만 만나.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냐? 이때 만들어진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이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같이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합. 이게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수소원자 있어. 수소원자는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헬륨처럼 되고 싶어해. 얘도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헬륨처럼 되고 싶어해. 서로 안달이 났어. 근데 둘이 가까이 있네? 어떡하지? 아, 나 전자 필요해. 나도 필요해. 어떻게 하다가 우리 그럼 조금 가까워져 볼까? 서로 한 발짝 다가가 볼까? 라고 해서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전자 껍질이 겹치면서 여기 있는 수소는 얘한테 전자를 주지 않았고 여기 있는 수소도 얘한테 전자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되면서 헬륨처럼 돼버리는 마법.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저 서로 한 발짝 다가갔을 뿐인데 서로가 원하는 게 모두 채워진 이 상황. 천생연분이지. 줄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해지는. 이게 사랑이야. 과학은 사랑이다. 자, 다음. 똑같아. 산소도 비금속이야. 수소도 비금속, 비금속이지. 다 전자를 원해.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원하지. 수소는 전자 하나를 원해. 그래서 산소 원자가 먼저 수소랑 이렇게 하나를 서로 공유했어. 한 발짝 다가가서. 그랬더니 이수소 입장에서는 완벽해졌지만 산소 입장에선 여기 전자 하나가 원래 없는 상황이잖아. 부족하잖아. 그래서 하나의 결합을 더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물분자. 이게 공유결합이야. 알겠지? 공유결합은 크게 세 종류의 결합이 있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뭐 보자마자 느껴지는 그거야. 전자를 하나씩만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 이게 단일결합이고, 전자를 두 개씩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이중결합. 전자를 세 개씩 공유해서 만들어진 결합이 바로 삼중결합이라는 거지. 당연히 삼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 단단하고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단단하지. 그렇다는 거야.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 할 수 있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거든. 나선형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너희의 교육과정은 요렇게 점점점 커져. 같은 내용을 계속 배워. 다만 조금씩 살이 붙는 거야. 아닌데요? 난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아니야, 배웠어. 너의 기억력을 자신하지 마. 넌 배웠어. 고생했어. 오늘 여기까지. 안녕. 고생했어. 안녕.